맨 먼저 그러면 뇌사란 무엇인가 하면 뇌사란 것은 뇌사는 대뇌 및 뇌가를 비롯한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그런 상태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면 뇌에 아무런 혈류가 가지 않아서 조만간 사망에 이르는 단계, 즉 식물 상태는 뇌의 일부가 살아서 숨도 쉬고 혈류도 있어서 돌아올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서 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약 2주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상태는 심장이나 폐의 정지와 똑같은 또 하나의 사망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망 상태입니다. 흔히 이와 같은 뇌사 상태는 식물 인간과 종종 혼돈이 됩니다. 실제로 뇌사가 되면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기를 끼고 있죠. 뇌의 기능을 반영하는 모든 반사들이 소실됩니다. 실제로 식물 인간 상태에서는 이런 반사들이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 또는 자극에 의한 움직임이 반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척추를 통한 반사 이외에는 전혀 없고 뇌파가 소실되고 뇌 혈류가 소실되고 장 운동이 소실되는 이러한 뇌사는 식물 인간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상태이고 뇌사는 죽음의 한 형태이지만 식물 인간 상태는 깨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뇌사라 하면 이제 가족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테레비로 봤는데 뇌사였던 분들이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시면 인공호흡기도 끼고 있지 않고 이런 상태는 뇌사가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뇌사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의사들은 의무 신고제에 따라서 우리가 1577-1458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즉 의사는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뇌사 상태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법적인 의무상 이제 1577-1458 코다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뇌사에 대해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문가들한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그 트레인된 코디네이터들이 오셔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그 코디네이터가 오셔서 환자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혹시 장기조직 기증이 불가능한 감염이나 암 같은 병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장기를 쓸 수가 없거나 혹은 부검을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면담을 해서 가족 중에 우선순위인 한 분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 시간에 대부분은 모든 가족들이 와서 동의를 하고 기증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를 받으면 이 코디네이터는 중환자실에 뇌사관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분의 상태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혈압이라든지 밸런스, 전해질들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차에 걸친 뇌사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1차 뇌사 조사에서는 혹시라도 특히 몸의 체온이 많이 떨어졌거나 전해질상의 이상이 있어서 뇌사처럼 보이는 모든 상태 조건인가를 확인하고 아까 말한 반사가 살아있나를 확인하고 호흡이 살아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뇌사다라고 판정하지 않고 1차 뇌사와 똑같은 검사를 성인은 6시간 또 어린아이는 24시간
또 더 어린 경우에는 48시간에 반복을 해서 모든 반사가 없고 모든 상황이 뇌사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뇌파 검사를 실시합니다. 뇌파 검사가 30분 이상 평탄하게 나오면 뇌사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뇌사를 판정하게 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뇌사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사 진단이 끝나면 이분은 이미 사망하셨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와서 이 장기가 이식에 적합한가 하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이 장기는 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선정이 되면, 또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이런 장기를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식 대기자를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내의 코노스에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노스에는 우리나라에 대기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 중에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수혜자를 선정을 해서 이 수혜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 병원들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 구독의 시간이 되면 장기를 구독하는 팀이 와서 제공하시는 분에게 감사를 표시를 하고 장기를 순서대로 구독을 해서 각각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이식을 실시하는 한편, 기증해 주신 분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진짜 끝까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영안실로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장기 기증을 결정하시는 가족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은 장기 조직을 기증한 후에 사체의 모습이 많이 망가지나요? 실제로 저희가 망가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의 장례를 위해서 국가나 수혜자가 경비를 부담해 주나요? 기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증 희망카드를 가졌는데도 기증 시에 가족이 반대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시면 우리나라는 앞트인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죠. 장기 조직 기증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할까요? 뇌사자를 제일 많이 만나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보건 예비 의료인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뇌사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병원입니다. 일반 상황에서는 1%밖에 뇌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10 내지 15%가 뇌사를 거쳐서 사망에 이릅니다. 인공호흡기를 쓰는 경우에는 55%가 뇌사의 과정을 갖고 뇌사의 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신경외과, 신경과 이런 데에서 많은 뇌사 경우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예비 의료인들이 실제로 뇌사에 도달할 것 같은 추정자들을 보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약 15에서 2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사다라고 가족들한테 말씀드렸을 때에 가족들이 이거는 내 환자를 더 잘 열심히 안 봐줄 것 같다라는 갈등을 가져올까 봐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는 뇌사장기 기증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알리지를 않고 계시고 많은 분들의 잠정 뇌사 추정자들이 보고도 안 한 채 이제 장기 기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환자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설명을 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예비 의료인들이 앞으로는 생명 나눔 교육을 통해서 생명 나눔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로 존 벨라니라는 화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얼굴을 보다시피 스코틀랜드 사람처럼 생겼죠, 그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인물 화가입니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진짜 생기 있고 스코틀랜드의 스피릿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얼굴을 가진 스코틀랜드 분들은 대개 술 많이 마시겠죠. 그래서 27세 때에 간경화가 와서 게이트 오브 데스라는 작품을 남겼을 때 자기는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다행히 어떤 제공자가 간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침대 위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렸는데, 간호사님도 의사도 있지만 특히 다시 살아난 자기의 모습을, 서슬퍼런 눈빛이 살아난 자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4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삶을 담아내는 세계의 그 뛰어난 인물 화가가 되었고, 당연히 스코틀랜드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눠주는 생명이 어떤 분한테 44년의 삶을 나눠줄 수가 있다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 나눔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극히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명이 어떤 거의 죽어가는 사람한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이 현상을 잘 알아서 작은 끝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의료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이 손끝의 연결고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과연 생명 나눔에 무엇이 되고 싶으신지요? 우리는 그것을 희망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을 품고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 의료인들이 어떻게 희망의 씨앗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드리는 부탁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같이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기증 희망 등록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기증 희망 등록, 그러면 QR코드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은 병원에서 이렇게 부스를 열어놓고 우리 장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뇌사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장기를 나눠줌으로써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행사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정말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 나눔 운동은 심지어는 몽골이라든지 미얀마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으니 이런 데 같이 하셔서 생명이라는 소중한 나눔 운동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생명과 나눔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할 때에 빛이 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